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3일 오후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비공개 방문했습니다. 구인사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2차례 찾았던 곳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 구인사에 도착해 대주 사전을 참배했습니다. 이어 천태종 종정 큰 스님을 예방하고 총무원장 무원 스님과 접견실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구인사 곳곳을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다만 방문 취지를 설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구인사 행사에서 재방문을 약속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스님들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를 대신 전했다고 말했다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 이후부터가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언제까지고 비공개로만 활동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말입니다. 미 정부 전직 고위 관리 등 안보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가 과거 중국에 한 산불 약속과 사드 추가 배치 문제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주권과 안보 문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헤쳐나가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문제로 지적한 산불 약속은 사드 한국 내 배치로 불거진 중국의 한한령, 즉 한류 제한 명령을 풀기 위해 2017년 10월 한국과 중국이 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를 말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첫째,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MD 체제 불참, 둘째, 사드 추가 배치 불가, 셋째, 한미 1~3국의 군사동맹 추진 불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이 산불 약속을 두고 동맹의 관점, 한국 스스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권적 관점에서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심지어 문재인 정부조차도 최근 이 점을 인식하고 산불 약속이 중국과 공식 합의라는 견해에서 물러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먼저 언급한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이를 이행하려면 한국은 기존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한미는 점증하는 위협,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과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 위협을 두고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클링러 선임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도 산불 약속이 중국과 합의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수차례 밝혔다며 그것이 한국의 주권과 북한, 중국에 맞서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윤석열 정부는 산불 약속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자면 중국의 보복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클링러 선임 연구원은 독재 정권의 경제 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주권과 안보, 민주주의 원칙을 폐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두려워 중국을 사대하며 알아서 납작 엎드린 문재인의 위대한 유산은 이뿐만이 아니죠. 검수완 박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검찰 구성원 3,376명이 문재인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드린다며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지만 문재인이는 당초 오전에 잡혔던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을 국무위원들과의 고별 오찬을 핑계삼아 오후 2시로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질 처해가며 기어코 검수완 박법안을 공포했는데요. 문재인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죠. 5시간 46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른바 검수완 박법안이 3일 오전 10시 3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오후 3시 49분 청와대에서 최종 공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74년 국가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당일 공포라는 전략을 짠 민주당 청와대의 공조는 치밀했습니다. 특히 문재인은 자신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로 또 오후 2시로 2차례나 시간을 옮기며 171석 거여의 입법 독주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가 검수완 박 처리를 위한 5분 대기조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이 꼭 필요한 입법이었다고 문재인이 그러던데 그렇게 중요한 법을 임기 마지막 주에 하냐, 이 거짓말쟁이야. 검수완박법은 문재인 수사금지법이다라고 직격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국민, 검찰 등 모든 사회 각계각층에서 비난 대상이 되어버린 문재인, 아마 문재인은 검수완박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겠지만 국민의 영린을 제대로 건드린 문재인,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문재인의 검수완박 공표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 비판의 목소리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하자 법조계, 학계 등에선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어 문재인이 국무회의를 개최해 검수완박법 공포안을 처리하자 법조인들은 문재인이 스스로에게 검찰 수사 면제권을 부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직후인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서초동 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수기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부터 검수완박 비판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약 1,500명 법학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법상의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의 심각한 훼손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김현 상임대표도 성명을 내고 개정안 통과는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내용도 헌법에 위반된다며 숙려 기간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도 이날 오후 국무회의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SNS에 검수완박법은 보수권 진보권 가진 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로서 기능한다. 특히 정치 권력의 한 귀퉁이라도 차지한 자들은 쾌재를 부를 만한 제도라는 글을 올리며 문재인과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나흘째 개최 중인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서 숙련된 법률 전문가인 검사로부터 수사받을 국민의 권리를 느닷없이 박탈하는데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법자들이 앞장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망인 2%의 사직 인사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독선과 불통으로 얼룩진 이번 입법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매사에 스스로 돌아봐야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작심 비판을 예고한 것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초 4일로 예정됐다가 민주당의 목리 때문에 9일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이 검수완박법 공포를 강행한 데 대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되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영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 여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사범 등 범죄자만 발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임을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해가며 완성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에 나온 여론지표만 봐도 이번 문재인이 얼마나 대형 사고를 치며 국민을 공분시켰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 10명 중 6명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폐지 여부를 6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은 찬성이 반대의 2배가량에 달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선일보, TV조선, K스탠 리서치는 수도권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5월 9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처리에 반대한다는 응답 60.4%가 문재인 임기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처리에 찬성한다는 응답 34.1%보다 무려 26.3%포인트 높았습니다. 특이점은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가 더 높았습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5월 9일까지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이 법안의 폐지 여부를 6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여서 정하는 방안은 수도권 유권자의 62.2%가 찬성했고 반대는 32.1%에 그쳤습니다. 결국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문재인 좌파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뿐입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